더 검증된 제품을 쓰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내 인생치과 외과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종류, 표면 처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쓰이는 임플란트 구조가 이렇게 세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익스터널 헥스 구조라고 하고 얘는 인터널 구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지 제가 다음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익스터널 헥스는 육각형의 구조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얘는 인터널 헥스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템에서 US라는 임플란트로 초창기에 나왔어요. 이게 임플란트 픽처 위에 이런 육각형 구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뼈 안에도 묻어두는 임플란트고, SS, 스트라우만 ITI 임플란트, 얘는 티슈 레벨이라고 하죠. 잇몸 위에까지 이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잇몸에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트라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 3대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브레네막, 아스트라, 스트라우만 ITI 임플란트. 요게 이제 3대 임플란트인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략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표면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 표면 처리는 SLA예요. 그러니까 SLA가 뭐냐면은, 이제 먼저 그 임플란트 이 뿌리를 거칠게 해야지 뼈랑 잘 붙거든요. 근데 그 거칠 정도를 잘 조절하는 게 이제 그게 노하우인데, 거칠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샌드를 쳐요. 그러니까 샌드, 약간 미세한 가루, 오레가루가 있죠. 샌드를 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샌드가 여기에 박혀 있으면 안 되니까 애칭을 하면서 한 번 더 거칠게 해요. 그래서 적절한 거칠기를 만드는 게 이제 SL 표면 처리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나온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의 표면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 표면 처리는 그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어떤 부가적인 걸 하는 게 이제 회사마다 또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스템도 SLA 표면 처리를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염화칼슘 용액에 이제 담아놓는 거죠. 그게 이제 CA 타입의 이제 표면 처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표면 처리고, 이제 단점은 유통기간이 좀 짧을 수 있죠. 왜냐면 염화칼슘 용액이 그렇게 유통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오스템에서 많이 미는 BA 타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SLA 표면 처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표면 처리가 좀 안 좋아지는 거를 막기 위한 어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OI 표면 처리, 이것도 결국은 비슷해요. 표면 처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서 이게 뼈랑 잘 붙게 하고, 뼈에 접촉하는 면적을 넓힌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뼈랑 임플란트 뿌리랑 얼마나 정말 접촉 면적이 넓은지인 걸 보는데, 이제 광학현미경에서도 이제 그걸 측정하는데, 본 임플란트 컨택이라고 해가지고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접촉하는 면적, 그 비율이 이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얘기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SOI하고 BA를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쓰지는 않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굳이 쓸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즘에 점점 이제 쓰이고 있는 추세죠.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그걸 통해서 치과에서 어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검증된 제품을 쓰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SLA 표면과 CA 표면은 이미 우리나라 치과에서 식립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어요. 저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 임플란트 컨택도 CA 표면 처리 같은 경우는 BA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로는 항상 이제 임플란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BA와 SOI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월등하고 좋다. 어떤 표면 처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논문도 제시하고 하긴 해요. 근데 논문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정말 안정된 거라면은, 저는 시장에서 최소 10년은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면 처리는 현재로서는 CA예요. SLA 타입도 많이 썼었고, 지금도 오시면은 10년 이상 썼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잘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실패율도 제가 100개에서 200개 심으면 하나 정도 실패하는데, 그런 실패도 임플란트 표면 처리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저의 경우는 임플란트 했을 때 실패한 경우는 감염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뭐 100개에서 200개씩 하나 정도 실패하는데 그게 임플란트 초기 식립하고 한두 주 내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감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아무리 감염을 조절한다고 해도 입안은 항상 상주하고 있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환자분의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관리의 소홀이라든지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지 그럼 이제 치유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지, 표면 처리가 어때서 이거를 썼기 때문에 실패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특별히 제가 썼던 임플란트 중에서는 제가 뭐 네오도 쓰고 메가젠도 쓰고 덴치움도 쓰고 다양한 임플란트를 사용해 봤는데 저한테 특별히 어떤 게 더 막 실패율이 높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들마다 그런 거 있죠. 술자의 어떤 술식 그 습관은 있거든요. 뭐 드릴링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식립할 때 토크를 어느 정도 준다든지 이런 식립 습관은 다 있는데, 수술 습관이라든지 그런 건 다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원장님한테는 특별히 어떤 임플란트가 좀 안 맞아서 좀 나한테 실패율이 높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임플란트를 왜냐면 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회사 중에서는 메이저와 회사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임플란트 써서 더 실패율이 높았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걸 이런 목적은 아니고 그냥 대략 임플란트 구조가 이렇게 있고 표면 처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 표면 처리는 SLA 모래로 치고 에칭해서 표면을 거치길 만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변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기 댓글이라든지 네이버 톡톡 저희 치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